사장님이 가만히 있는데 뭘 고객들이 알아서 해줘.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맨날 장사가 안 돼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은 10명이 왔을 때 3개의 리뷰를 받을 게 5개, 6개로 바뀐다는 거지. 그럼 누군가는 똑같은 한 달의 시간을 보냈을 때 누군가는 한 300~400개의 리뷰가 쌓여있고 누군가는 100개도 채 안 써있다. 그런 사소한 것부터 고객한테 아끼려고 하는데 그걸 고객들이 과연 모르겠냐는 거야. 사소한 디테일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는 점이라는 거지. 대표님, 저번에 재방문 영상 통해서 정보 알려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있으셔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고객이 재방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저번에 간략하게 좀 다뤘었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하면 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을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일단 재방문을 할 때는 나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도 중요한데, 이 장사라는 거는 사실 이제 내가 이제 이런 댓글들을 그때 봤단 말이야. 재방문을 하는데 우리가 머리끈을 주고 뭐 가글을 놓고 하는 거를 댓글을 쭉 봤는데,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이거를 뭐 한 뭉탱이씩 가져가요 뭐 이래서 뭐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 사실 나는 근데 이게 인색해지는 순간 그걸 고객들이 과연 모를까 싶은 거야. 그리고 사실 그렇게 뭉탱이로 가져가는 고객들이 사실 뭐 얼마나 있겠어. 그걸 놔보면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2~3개씩 가져가는 분들도 있지만 안 쓰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우리가 고려해봤을 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비용이 크게 나가지 않아. 그거 뭐 한 번, 2번 해봤다고 어떤 사람이 한번 뭉탱이로 가져갔다고 해서 그걸 안 한다? 라는 건 난 사실 그분들이 과연 그러면 장사를 앞으로 꾸준히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싶어. 왜냐면 그런 사소한 거부터 고객한테 아끼려고 하는데 그걸 고객들이 과연 모르겠냐는 거야. 그거 하나만 봐도 뭐 원가율 뭐 이런 것도 엄청 따져대지 않을까 싶어, 솔직하게. 그래서 장사를 할 때는 일단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고객한테 어떻게 감동을 좀 줄 수 있을까, 어떤 혜택을 좀 줄 수 있을까, 이 고객들이 어떤 걸 해주면 좀 좋아할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이거를 뭉탱이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거는 원가가 비싸니까 안 된다, 이건 뭐니까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만 하면 더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좋아할까 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는 게 좋다. 첫 번째로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나는 이 리뷰가 사실은 고객이 재방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신규 고객을 계속 데리고 오려면 이 리뷰라는 게 계속 쌓여줘야 돼. 지금 봐봐, 우리가 여기 지금 카페를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 지금 왔는데 갑자기 우리가 영수증을 내가 봤더니 이런 걸 주더라고. 이런 거를 로또를 주는 거야, 카페에서. 그래서 우리 PD가 카메라 세팅하고 있길래 내가 이거 보면서 강남역 카페라고 리뷰만 쓰면 로또를 주네?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거 바로 웃으면서 해봤잖아. 해보니까 또 1,000원이 당첨됐네. 이러면 과연 여기 카페가 내 기억에 남을까 안 남을까? 내가 리뷰를 작성도 했지만 플러스 알파로 이 카페는 또 내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된 거야. 다음에 오면 무조건 또 계속 리뷰를 난 계속 쓰겠지? 그럼 재방문 고객이 리뷰를 쓰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신규 고객도 계속 유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리뷰 이벤트를 요청을 할 때 사장님이 다 일일이 손님을 다 케어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요새 테이블에라든지 QR코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과 여기에 뭐 남기면은 리뷰 이벤트 아이템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사장님이 바로 응대를 할 수 있는 매장들은 반드시 손님한테 좀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 그냥 손님이 이렇게 뭐 음식을 먹고 있거나 이럴 때 그냥 넌지시 뭐 예를 들면 음료를 하나 갖다 드린다든지, 그냥 뭐 예를 들면 사이드 메뉴가 뭐가 있으면 그냥 그런 거를 그냥 넌지시 툭 드리면서 아 이거 저희 뭐 신메뉴입니다 혹은 음료도 같이 드세요 하면서 리뷰도 이렇게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빠지는 거야.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 그래도 이 사장님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느껴지잖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똑같아. 이게 결국은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거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뭐 안 쓰려는 사람도 그래 써줘야겠다 혹은 그래 이거 어떻게 써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 이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10명이 왔을 때 3개의 리뷰를 받을 게 5개, 6개로 바뀐다는 거지. 그럼 누군가는 똑같은 한 달의 시간을 보냈을 때 누군가는 한 300~400개의 리뷰가 쌓여있고 누군가는 100개도 채 안 써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런 사소한 디테일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는 점이라는 거지. 우리가 최근에 컨설팅한 산쇼쿠 라멘이라고, 참 나는 그 사장님이 기특한 게, 그 사장님은 굉장히 아이의 성향이고 저 막 낯가려가지고 못하겠어요 했을 때에는 리뷰가 뭐 하루에 1개나 올라왔었나? 근데 최근에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사장님 그냥 교자 만두든 툭툭 드리면서 리뷰 부탁하셔라, 그렇게만 해도 리뷰 들어오는 개수가 달라질 거다 하니까 바로 그냥 그 사장님 피드백이 벌써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손님들이 원래는 10명 중에 1명이나 달았던 것 같은데 지금 10명 중에 3~4분은 달아주세요 라고 피드백이 온단 말이야. 그게 뭐야? 그 사장님이니까 할 수 있었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결과로서 나오는 거야.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더 나아갈 수가 없어. 고객들이 알아서 해준다? 사장님이 가만히 있는데 뭘 고객들이 알아서 해줘.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맨날 장사가 안 돼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은 그냥 한마디로 이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뭔가를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 결과물이 따라온다. 이거는 세상 이치야. 세상 이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장사 안 돼요 라고 징징거리지 말고 제발 뭐라도 하나씩 개선해 나가자. 그리고 이제 이 리뷰를 했을 때 이제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야. 그러면 자, 리뷰 이벤트의 아이템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제 팔고 있는 메인 아이템과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 그게 없다고 하면 만들어서라도 리뷰 이벤트와 어울리게끔 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한 예시를 들어줄게. 이건 예시가 더 편할 거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덮밥자그리집은 1인 식사니까 먹으면서 음료수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음료를 그냥 하나씩 줘. 어떻게 보면 객단가의 한 10% 정도 되는 메뉴 선에서 주면 어느 정도 가성비가 돼. 그래서 우리는 덮밥이니까 음료수를 준다고 보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은 족발집이야. 족발 보쌈집이야. 그럼 뭐 막국수 정도, 막국수 뭐 소자 뭐 6,000원 8,000원 요 정도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같이 주는 거. 간혹 이제 이런 사장님들이 문제인 거야. 이거 원래 그러면 막국수가 팔릴 건데 리뷰 이벤트를 해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라고 나무만 보는 거야. 하지만 이거를 내가 우리 리벤 이벤트로 주면서 우리는 족발을 더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끌고 오자는 거야. 신규 리뷰가 계속 쌓이면서 계속 우리 신규 고객한테 노출이 될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막국수를 시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리뷰 이벤트를 시키려면 그만큼 구미가 땡기는 무언가를 줘야 소비자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 정도, 우리 족발집이라고 하면 객단가가 어쨌든 한 4, 5만 원 이상은 나오니까 막국수 하나 정도 이렇게 사이드로 주는 거는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스테이크 집이야.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잔와인을 파는 곳들도 있을 거니까 잔와인을 하나 그냥 서비스로 리뷰 이벤트로 주는 거야. 그냥 그 정도면은 손님이 와인 한 잔 먹을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이 기왕이면 그냥 한 잔도 먹으면서 리뷰도 쓰고 그리고 좋은 기억으로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줬을 때 소비자들은 뭔가 움직인다. 카페나 이런 경우에는 방금같이 이런 스피또 이런 거 같은 걸로 활용해서 하면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스피또 같은 경우는 이건 원가가 진짜 1,000원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뭐 원가가 한 600원에서 뭐 700원 정도, 그러니까 원가가 좀 낮은데 우리가 판매가 2, 3,000원 이렇게 되는 거를 주는 게 가장 좋지만 카페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커피 한 잔만 먹을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좀 나라면 그래도 이제 좀 원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뭔가를 좀 더 만들어서, 혹은 뭐 티라미수 맛보기, 여기는 티라미수 또 전문점이니까 티라미수 맛보기를 하나 만들어서 리뷰 이벤트를 했을 때 이런 걸 드립니다 하면은 또 이제 뭔가 디저트 먹기 애매하고 이런 분들은 무조건 쓰지 않을까 싶어. 진짜 업종별로 다양하게 계속 방법을 찾으면 어떻게든 방법은 있겠네요. 방법은 무궁무진하지. 사실은 그 방법을 찾지 않고 실행을 안 할 뿐이지, 조금만 내 업종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고, 뭐 특히나 뭐 예를 들면 다른 매장들을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봤을 때도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 이제 우리가 영수증 리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뭐 이런 카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바로 영수증을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보통 식당에서 사장님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야. 영수증을 어떤 걸 줘야 되냐. 뭐 예를 들면은 뭐 결제를 전전날 했던 걸 모아놨던 건 있는데 그걸 줘도 되냐, 아니면 혹은 당일날 해도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려줄게. 그냥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얘기를 하는 기준인 거니까 제일 정확한 기준이겠지. 뇌피셜이 아니야. 자, 보면 최대한 당일,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거는 최대한 당일에 쓴 영수증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 상점에서 이제 발행한 이제 영수증이어야겠지. 거기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뭐 카드로 했으면 카드 승인번호라든지 뭐 메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최종 결제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쭉쭉쭉 봤을 때 보면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일 영수증 또는 최근 영수증으로 줘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결제 정보가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제를 한 영수증이어야 되는 거야. 카드로 했으면 카드 승인번호가 나오고, 현금 영수증을 했으면 현금번호 승인번호가 나오고, 어떤 현금으로 결제를 한 영수증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지, 이런 거를 가끔 카톡으로 막 서로 전송을 하면서 리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거 네이버에서 전부 다 잡아내. 카톡에서 다운받은 영수증들은 어떤 기록이 남아요, 그 사진에. 그럼 네이버가 그거를 다 잡아내니까 절대로 사진으로 어디 전송한 이런 영수증은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얘네가 이제 또 강조하는 거는 타인이 뭔가 결제한 영수증, 그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이 사람이 쓰게 하는, 그렇게 이걸 영수증을 주잖아.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야. 지금 조만간 이제 잡아놨겠다는 거지. 왜냐, 카드 승인번호를 알고 이 사람의 카드에 결제해야 되는 데이터들을 뽑아왔는데 이 사람은 이런 카드를 쓴 적이 없는데 라는 결과가 나오면 네이버에서 이제 이거를 작업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얘네들이 미리 경고를 했고 알려줬으니까 나중에 괜히 뭔 소명하고 할 필요 없이 그런 건 하지 말고, 웬만하면 뭐 후불로 이제 결제를 하는 식당이라고 하면 미리 그냥 현금으로 찍어서 그 영수증을 먼저 갖다 주고 그 사람한테 요청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지금 네이버에서 공지를 해줬고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그 방법대로 실행을 하면 되는 거고, 사장님들이 좀 귀찮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 이게 정도의 길인 거야. 가장 중요한 거, 그 광고 회사에서 무슨 리뷰 어워드라든지 뭐 막 무슨 뭐 어워드 해가지고 그걸 외부에서 그 손님들을 뭐 유입을 시킨대. 왜냐면 그걸 쓰면은 뭐 1원 3원씩 막 모아주는 그런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자 봐봐, 이 사람은 부산에 있는 사람이야. 부산에서 그 어워드 어플을 쓰는 사람이야. 근데 여긴 강남에 있는 매장이야. 막 인천에 있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이 사람이 하루에 몇 개씩 영수증 등록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네이버에서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서울에도 영수증을 쓰고 부산에도 쓰고 뭐 저기 뭐 강원도에도 쓰고 막 이러는데, 이걸 네이버에서 봤을 때 이걸 작업하는 사람으로 알까 모를까? 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 업체들은 지금 당장 그게 어뷰징이 걸리지 않으니 그걸로 작업을 하면서 맨날 우린 상위 노출 보장합니다 하면서 우리 착한 소상공인 사장님들한테 돈을 막 뜯어가고 있는 거야. 나는 이건 일종의 현이라고 보거든. 왜냐면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그리고 실제로 그 영업을 하는 마케팅 영업 담당자들이 실제로 이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어. 그냥 회사에서 시키면 하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이야 그냥. 그럼 그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이거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상해 노출 잠깐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빠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네이버에서 어뷰징 딱 잡아내가지고 네이버 플레이스 날려버리면 그때 누가 책임지냐고. 그 업체는 사라지고 없는데. 그러니까 제발 그런 업체들한테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정도의 길을 가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면 반드시 상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줘 볼게. 자, 제일 중요한 거야. 매장에 붙여놓을 수 있는 QR코드를 만드는 법. 자, 네이버에다가 QR이라고 검색을 하는 거야. 그럼 네이버 QR코드라고 있지. 이걸 눌러서 코드 생성.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부드러운 형 있고, 이거 뭐 그냥 자기 사장님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고, 뭐 스킨 이거 뭐 알아서,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쭉쭉쭉쭉. 자, 여기에는 이제 영수증 리뷰 이벤트 문구 뭐 알아서 쓰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원하는 대로. 뭐 컬러도 자유롭게 그냥 해서 이제 그냥 다음. 너무 간단하지 그냥. 자, 그럼 여기 이제 URL 링크를 하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URL 링크, 네이버 플레이스 링크를 넣어야겠지.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뭐 네이버 플레이스 링크를 여기다 넣어야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우리 덮밥짜글이 한 강남점을 한번 쳐보고, 자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URL 링크라는 게 여기 보면 공유, 거기 누르면 여기 링크 있지, 링크. 요거를 복사를 그대로 하세요.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여기 URL 링크 넣는 데에다가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렇게 하고 다음 하면 짜잔, 이런 링크가 이제 완성이 된 거고. 자,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코드 저장, 코드 인쇄를 할 수도 있고, 코드 저장을 하면 일단 파일이 하나 생기거든, 파일. 그럼 그 파일을 우리 뭐 명함을 만드는 업체라든지 혹은 스티커를 제작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전달을 하고, 우리 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매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 코드만 업체에 전달을 해주면 뭐 디자인을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좀 이쁘게 잡아서 이거를 뭐 테이블에다가 붙여 놓는다든지 혹은 키오스크 앞에다 붙여 놓는다든지 카운터 앞에다 붙여 놓는다든지 해서 손님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바로바로 리뷰를 쓸 수 있게 접근성을 높이자 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네이버 QR을 만드는 것까지는 일단 이제 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사임을 만드는 법,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잘 해보자. 예를 들면 네이버 영수증 리뷰하면은 뭐 이런 업체들이 다 있어. 여기에 이제 그 QR 코드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전달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뭐 너무 업체들이 많으니까 또 이제 가면 우리가 뭐 광고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하고 싶은데 하시면 됩니다. 그냥 디자인 이쁘게 뽑고 싼데로 해서 거기에, 그리고 이걸 반드시 할 때 중요한 거, 대표 키워드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가장 좋아. 여기 같은 경우 봐봐, 강남역 카페라는 키워드를 넣어달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진짜 대키워드인데 이걸 알고 건드린 건지 모르고 건드린 건지 난 모르겠어. 근데 난 처음부터 절대로 이 키워드를 잡진 않을 거야. 왜냐, 우리는 1000개에서 3000개 정도, 3000개에서 5000개, 5000개에서 10,000개, 10,000개에서 2만 개, 2만 개 이상,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키워드를 하나만 하는 것보다 한 2-3개의 키워드 정도가 들어가는 게 좋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거기에 동영상을 첨부한 리뷰를 달아주시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사장님이 뭔가 요청을 했을 때 해주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고객이 잘 해주진 않는다. 우리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식당들에 보면은 외부에 메뉴판 하나 없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메뉴 뭘 파는 데인지는 또 알겠는데 메뉴 가격을 또 안 써놓은 데들이 있고, 나는 이런 식당들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한테 너무 정보를 안 알려주는 식당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반드시 외부에 메뉴판이 없는 식당들은 외부에 메뉴판을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워크인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이 메뉴판을 보고 여기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나 같은 경우는 밖에 메뉴판은 있어. 가격 안 써 있잖아. 안 들어가. 실제로 조금 비싸 보이고 이러면은 괜히 뭐 이거 갖다가 뭐 맛있을지 맛없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가격까지 비싸 버려 이러면은 또 막상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는 아예 안 들어가 버리는 선택을 하니까 웬만하면 밖에다가 메뉴와 메뉴 사진과 메뉴 가격이 나와 있는 메뉴판을 밖에 반드시 나는 좀 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뭐 배너로 해도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LED 메뉴판으로 하는데 이거 한 20만 원 정도에 이거는 좀 가격이 나가요. 근데 아무래도 시안성이 밤에도 잘 보이고 훨씬 좋은 거지. 뭐 그 정도 이제 돈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우리 X 배너 이런 거를 놔서 할 수 있고, X 배너에도 또 할 때 좀 팁을 좀 드리자면은 그 메쉬로 이게 구멍 뚫린 거 있어요. 메쉬로 선택을 하면 되거든. 메쉬로 하면은 이제 맨날 이제 우리가 배너 보면 밖에 있는 배너들 보면 맨날 막 바람 많이 불고 하면은 막 자빠지고 막 하잖아. 근데 그걸 메쉬 배너로 하면은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가지고 바람이 다 지나가니까 이게 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해가지고 뭐 이벤트를 하든 메뉴판을 하든 어쨌든 가격과 우리가 무슨 뭐 메뉴를 팝니다 라는 정보 정도는 밖에다가 할 수 있게 해놓자 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우리 산쇼쿠 라면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 근데 나는 그거야. 그 사장님이 자가제면을 하네. 그리고 닭육수를 진짜로 끓이네. 이거 두 개의 키워드에서 이미 스토리텔링이 끝났다고 보면 돼. 왜냐면 자가제면을 합니다. 면을 어떻게 뭐 몇 시간 동안 숙성을 해서 몇 시간 동안 치대서 어떻게 뽑습니다. 즉석에서 드립니다. 이런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육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떤 닭의 어떤 부위를 섞어서 24시간을 우려내서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벌써 이거에 대한 전문성들이 나왔잖아. 이 음식의 진심이라는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다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나 같은 경우는 우리 1992 덮밥자 그리잖아. 1992가 뭘까? 사람들이 이제 92년도부터 만들었냐, 혹은 대표가 92년생이냐, 뭐 둘 다 맞아. 근데 나는 이걸 이렇게 풀었어. 대표가 92년생이고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컸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먹었던 음식이다. 할머니가 항상 해줬던 음식이고, 이 음식들을 이 손자인 내가 계승을 해서 좀 바꿔서 재해석을 해서 만들었다 라는 정도의 스토리인 거야. 요 정도면 되는 거야. 뭐 이걸 얼마나 막 장황하게 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 그냥 어느 정도의 스토리가 있고 손님이 봤을 때 피식할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만 하면 아주 좋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이태리든 뭐 어디든 해외를 유학을 갔다 왔어. 근데 내가 파스타집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냥 뭐 캐나다가 됐든 뭐 영어로 써있는 뭔 수료증이나 뭐 이런 거, 뭐 워킹홀리데이 레슨 뭔 수료증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그러면 액자라도 갖다 놔. 그냥 뭐 워킹홀리데이 가가지고 이 파스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정도의 스토리텔링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서 손님이 봤을 때 그래도 이놈이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좀 진심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면 된다는 거지. 손님들이 대번에 바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고객 편의사항들이야. 편의사항들. 한마디로 이런 거지. 머리끈이라든지 뭐 가글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최근에는 또 일본에서 느꼈던 거 하나 있어. 소고기집을 갔는데 효소를 주더라고. 효소. 음식을 다 먹고 나니까 효소를 하나 줘. 난 내가 고깃집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난 효소를 우리 걸로 따로 만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 음식 먹고 효소를 먹고 소화를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들을 챙겨주면 손님이 과연 감동을 받을까 안 받을까. 나부터도 벌써 그 일본 음식점을 갔는데 고깃집을 가서 고기를 먹고 효소를 주니까 그 고깃집이 생각이 난다니까. 그 고깃집 맛이 생각나는 게 아니야. 그 마지막 기억이 생각난다는 거지. 그런 것들처럼 지금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머리끈, 뭐 예를 들면 국물을 먹는 음식점이야. 그러면 여성분들은 막 머리카락이 막 닿고 얼마나 불편해 이러고 막 먹고 하잖아. 근데 머리끈이 하나 있어. 막 머리 묶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간편함을 제공해주는 거야. 머리끈 하나에 얼마야? 3원? 4원? 10원도 안 해. 그 돈 우리가 아끼지 말자는 거지. 그 머리끈을 뭐 한 뭉탱이씩 가져간 사람이 솔직히 뭐 몇 명이나 있다고 그걸 아껴. 송두리째 막 다 뺏어가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아끼지 말고 하나씩 좀 보강을 해놓자. 어쨌든 그 정도까지의 신경을 쓰는 매장이라고 하면 고객들의 기억에 남을 수는 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재방문으로 연결이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고. 대표님, 저번 영상에서 적립률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쓰고 있는 뭐 테이블 오더가 됐든 뭐 키오스크가 됐든 그 업체에 이 적립 시스템이 가능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그게 이제 안 되는 업체들도 있어. 어쨌든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있는 업체들도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따로 이제 할 수 있는 뭐 땡땡 포인트라든지, 사실 네이버에 그냥 적립 포인트 이 정도만 치면 업체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오거든. 그 업체들을 통해서 적립 포인트를 뭐 5%든 7%든 10%든 이렇게 만들면 가장 좋지. 근데 또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 1, 2%, 뭐 3%요 정도 할 거면 안 하는 거나 하는 거나 비슷한 것 같고, 그 이상을 할 거면은 손님들이 느꼈을 때도 5%, 7% 이러면 좀 쌓여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좀 재방문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지.
가장 더 중요한 건 마케팅 툴 중에 하나가 내가 항상 말하지 네이버 SEO 최적화가 돼 있고 난 다음부터 또 신규로 우리가 네이버 플레이스에 가지고 오려면 당근과 인스타의 타겟 광고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지역 상권마다 굉장히 다 다르지만 어떤 데는 인스타가 잘 먹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당근이 기가 막히게 먹히는 데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당연히 그 근간에는 네이버 플레이스가 일단 베이스 캠프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당근과 인스타 이 타겟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대해서 아주 그냥 세세하게 자 이 순서대로 하세요 이 순서대로 하세요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려고 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번 영상도 좋아요를 누르고 알람을 누르고 구독을 누르고 뭐 이러면은 이제 또 힘이 나서 자세한 방법들을 내가 알려주겠지. 그래서 꼭 구독과 알람 좋아요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까지 이번에는 댓글까지 해요.